유로존 재정 위기와 미국의 고용 지표 부진 등 악재가 겹치면서 코스피가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1800선이 무너졌습니다. 내년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고속버스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또 침대형 좌석을 갖춘 고급 버스가 운행되는 등 고속버스 서비스가 크게 개선됩니다. CJ제일제당이 콩나물과 국수 등 서민형 식품 가격을 오는 9일부터 평균 10% 내리기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임수경 의원이 탈북자에 대해 막말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호국의 달을 맞아 백령도 전방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OBS 경제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럽발 악재 속에 뉴욕 증시가 급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보인 끝에 1800선이 무너졌습니다. 현대증권 김지훈 씨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51.38포인트 하락한 1783.13으로 마감됐고 코스닥 지수는 21.29포인트가 내린 450.84로 끝났습니다. 주말 뉴욕 증시가 예상을 하회하는 고용지표와 부진한 제조업 지수 발표 등으로 연중 최대 낙폭을 보이며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유럽과 중국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고 코스피 지수도 급락했습니다. 출발과 함께 지수는 1800선이 무너졌고 외국인과 기관, 개인까지 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결국 코스피 지수는 2% 넘게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건설과 의료정밀 업종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전기가스와 통신업종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는 SK이노베이션이 7% 넘게 급락했고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이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약세장 속에서도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 기대감으로 2% 넘는 강세를 보였고 KT&G와 SK텔레콤 등 경기 방어주들은 비교적 상방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빈곤층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5명 중 1명은 일할 능력이 없었고 신용불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철규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년간 빈곤층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우리나라 빈곤층은 2010년 기준으로 340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7% 정도로 4년 전보다 13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빈곤층 가운데 절반 가까이인 155만 명은 기초수급자, 117만 명은 차상위 계층 중 비수급 빈곤층이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져 빈곤층 4분의 1이 혼자 살았는데 대부분 월세였습니다. 일은 대부분 공공근로처럼 정부 제공 일자리를 통해 얻었습니다. 하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가정은 전체의 80% 정도, 5에 하나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빈곤층 5에 하나는 만성질환까지 앓았습니다. 경제면에서는 신용불량 경험이 일반 가정의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하지만 서민금융을 이용한 경험자는 2.7% 수준이었습니다. 경제 수준이 좋지 않다 보니 교육비 지출도 많지 않았습니다. 일반 가정과 공교육비는 거의 비슷하지만 사교육비 지출은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빈곤층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담당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장려세제와 일자리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정철규입니다. 그동안 고속버스를 이용할 때 도로 정체나 사고가 생기면 무작정 기다려야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버스가 어디 있는지, 언제 도착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김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정체나 교통사고 등으로 고속버스가 지연될 경우 버스 도착 시간을 알 수 없어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고속버스 서비스 향상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고속버스의 위치정보 시스템 GPS를 달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고속버스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도착 시간이 일정치 않은 환승 정류소에서는 승객들이 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스마트폰 등으로 도착 안내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동안은 예매를 했어도 매표소에 줄을 서 표를 끊고 검표원에게 일일이 확인을 받아야 했는데 이런 번거로움도 사라집니다. 버스 문 앞에 다기능 교통카드 단말기가 설치돼 모든 승객들은 매표소를 거치지 않고 버스에서 좌석을 확인하고 바로 승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버스 예매를 위해 이용객이 노선과 출발 터미널에 따라 해당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예매 시스템도 대폭 개선됩니다. 정부는 원하는 출발지와 도착지, 출발 시간, 버스 종류를 입력하면 바로 예매가 가능토록 대중교통 종합 정보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기존 일반형과 우등형 두 종류로 운행하던 고속버스의 종류도 침대형 좌석을 갖춘 고급형 버스가 추가로 도입돼 내년부터 시험 운행합니다. OBS 뉴스 김정수입니다. 오는 8월부터 치과기자재 업체가 치과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김창문 기자입니다. 오는 8월부터 치과기자재 업체가 치과 의사 등에게 외국 여행 경비 등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대한치과기재협회가 심사를 요청한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각종 운용기금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부 운용기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창업, 지능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을 늘려 경기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증액 대상과 규모는 이달 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CJ제일제당이 9일부터 콩나물과 국수 등 일부 서민식품 가격을 10%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이 내리는 품목은 콩나물, 국수, 칼국수, 당면, 단무지 등으로 중소협력업체의 납품가는 그대로 유지해 이나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는 협력업체에 돌아가게 했다고 CJ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올해 청년 인턴 사원 5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토지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인턴 400명과 고졸 인턴 100명을 채용합니다. 채용 인원의 50% 이상은 지역인재, 10% 이상은 장애인, 8% 이상은 국가유공자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기아자동차의 모하비에서 브레이크 페달 불량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갑니다. 리콜 대상은 2008년 5월 2일부터 2009년 7월 13일 사이에 제작 판매된 3천여 대입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늘부터 기아차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이미 비용을 내 수리한 경우도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이 석 달여 만에 리터당 2,0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유가 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 가격이 어제보다 1원 10전 떨어진 1,999원 42전을 기록했습니다. 보통 휘발유 가격이 2,000원 밑으로 떨어지기는 지난 2월 26일 이후 처음으로 유럽 재정 위기 확산 조짐과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5월 말 외환 보유액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말 외환 보유액 자료를 보면 3,108억 7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59억 7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최대 감소폭으로 한국은행은 지난달 유로화와 파운드화 등이 큰 폭의 약세를 보였고 이들 통화 표시 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00억 원대의 불법 대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는 오늘 오전 윤 회장을 출석시켜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했으며 기록 검토 등을 거쳐 오늘 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 회장은 한국저축은행의 대주주인 대한전선 측에 1,500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와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 일본의 리조트와 골프장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거액의 고객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물먹인 참소라와 해삼 등을 식자재 업체와 중국 음식점 등에 유통시킨 혐의로 안산시 M수산 대표 43살 한모 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터키 등에서 수입한 냉동 참소라와 해삼을 수돗물에 담궜다가 다시 얼려 중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시가 1억 6천여만 원어치의 수산물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핵 환자의 70% 이상이 건강검진을 통해 증상을 발견했지만 이후 정밀검사나 치료를 받은 비율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폐결핵 환자 5만 3천여 명 중 71.5%가 건강검진을 통해 결핵을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핵이 발견된 환자가 석 달 안에 의료기관에서 재검사 혹은 치료를 받은 비율은 40%에 불과했다며 결핵 의심자에 대한 2차 검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이 탈북 대학생 막말 파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백령도를 방문했습니다. 천현우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임수경 의원이 탈북 대학생 백요셉 씨와 자신을 변절자로 몰아갔다며 진실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 의원은 또 임수경 의원의 해명이 달라지고 있다며 왜 변절자인지 누구를 변절한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사자인 임수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탈북자들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언행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미 임 의원이 사과와 해명을 한 만큼 당 차원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백령도 전방부대를 방문해 천안함 위령탑에 참배하고 주민들을 만나 각종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자유와 평화의 사도인 탈북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민주당 임수경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19대 의원 워크숍을 열어 국회 부의장 후보를 선출합니다. 안양 동안갑이 지역구인 5선의 이석현 의원과 대전 서갑 출신 4선 박병석 의원이 부의장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19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삿바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 내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OBS 뉴스 천현우입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과 일부 언론사에 대해 보복 성전을 당하거나 사죄하는 것 가운데 최후의 선택을 하라며 위협했습니다. 총참모부는 평양에서 진행 중인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 행사에 대해 이명박 무리들이 참모를 끼얹는 망동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총참모부는 남측이 지난달 말부터 언론 매체를 동원해 어린이들의 경축 행사를 비난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을 헐뜯는 악행에 매달리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해병대가 오는 2017년 도입되는 상륙기동 헬기 32대를 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 소식통은 상륙기동 헬기 사업으로 도입되는 40대 가운데 1차분 32대를 해병대에서 운용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오늘 오후 군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해병대는 지난 1973년 사령부 해체와 함께 사라졌던 항공전력을 44년 만에 다시 보유하게 됩니다. 옛 한나라당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게는 징역 8월을,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MBC 기자회가 비리 사장 퇴진과 해고 동료 복직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된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최일구 전 앵커가 첫 주자로 나섰고 김수진 기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최일구 앵커는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고 참담하다, 후배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동서고압대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후 한때 구름이 지나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 17도, 낮 기온은 서울 29도, 인천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는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 100만의 선택. 상담만 받아도 가입하지 않아도 차량용 청소기가 진짜 무료. 바닥의 흙과 모래를 강력하게 싹싹, 틈새 전용 노즐로 콕 박힌 먼지를 쏙쏙. 강력 흡입 차량용 청소기가 무료. 지금 전화주세요. 사고로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면 합의금으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상해드리고요. 벌금은 물론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보상해드립니다. 운전 중 교통상해 80% 이상 후유장애 연금 보상.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사망 보상.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80% 이상 후유장애 보상. 교통상해 사망 및 교통상해 80% 이상 후유장애 보상. 교통상해 후유장애 시에도 지급률에 따라 보상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사고 치아 보철 지원금, 자동차 사고 성형수술비, 상해 흉터 보건수술비도 보상해드리고요. 우리 가족이 실수로 남의 물건을 파손했거나 다치게 했을 때도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상해줘서 아주 든든합니다. 운전직 종사자분들도 영업용 플랜 별도 가입 가능.
상담만 받아도 가입하지 않아도 차량용 청소기가 진짜 무료. 단 이 보험의 일부 특약은 다수 계약 시 비례 보상되고 운전자 비용 담보는 음주, 무면허, 보주 사고는 제외됩니다. 080-993-0000. 이상으로 OBS 경제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